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배가 고플 때 먹으면은요, 사실 살이 찌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살이 찌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어서예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 굳이 왜 먹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식사의 양으로는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요, 좀 전에 먹었던 식사보다 우리는 더 칼로리가 많은 그런 디저트를 먹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마 보통 때 그 점심 드시고 나서 커피숍을 이렇게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디저트도 커피 마시는 김에 하나 시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습관을 이기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반복적으로 가진다는 거는요, 나의 의식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본능적으로 한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자를 먹으려고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 내 손이 왜 지금 과자에가 있지? 이러면서 의식이, 나의 생각이 무의식을 딱 안 돼 하고 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피로와 그 원인이 더 되는 바로 스트레스가 바로 주범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세요? 아니, 대답이 시원찮으시네요. 자, 좀 전에 아주 환호성하고 달리 지금 건강하냐고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바디. 자, 새해 새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새해 새 몸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그 저속 노화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그 고속 노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 누가 얘기할게요? 선생님.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속 노화는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지만 고속 노화는요,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듯이 빨리 노화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고속 노화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러한 고속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 먹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드시죠? 네. 잘 드시게 보여요. 저 얼마 전에 여러분들처럼 그 중년쯤 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선생님은 언제 식사를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 7시 사이 정도에 식사를 해요. 그렇게 안 드세요? 그러시구나. 보통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은 그 정도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출근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안 드신다는 거죠. 왜 안 드시겠어요? 바빠서. 왜요? 잠이 부족해서. 왜 잠이 부족할까요? 전날? 늦게 주무셨기 때문이죠.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전날 일찍 주무셨으면요, 일찍 일어났을 것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잤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출근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12시에서 1시 정도에 점심을 먹어요. 이후에 저녁에 대략 5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먹어요. 뭐 규칙적이죠, 너무, 그죠? 모범생 같죠? 네. 자, 이렇게 먹는데 잘 때까지 사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은요, 저도 먹고 싶어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배고프면 물을 마셔요. 그리고 더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때 물을 좀 더 마신다고 제가 얘기한 거죠. 역시 여러분 놀라시는군요.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녁 먹고서 배고프면? 그렇죠. 라면도 먹고 야식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더니까 그분이요, 저한테 이런 말해요.
아니 도대체 사람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서 도대체 대표님한테 음식이 뭐예요? 라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저에게 음식이요? 연료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아요? AI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말을 좀 바꿨어요. 연료라고 하니까 약간 뭐랄까 로봇 같잖아요.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거 아니고요. 아주 맛있는 연료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료라고 말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음식이 우리의 신체를 바로 생명 유지와 그다음에 생명 연장을 돕는 바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바로 맛있는 연료와 맛이 없는 연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볼게요.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배고플 때 먹는 거. 정답! 박수! 맞습니다. 바로 배가 고플 때 먹으면은요, 사실 살이 찌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살이 찌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어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 굳이 왜 먹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식사의 양으로는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요, 좀 전에 먹었던 식사보다 우리는 더 칼로리가 많은 그런 디저트를 먹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마 보통 때 그 점심 드시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냥 바로 일정 안 보시고서 커피숍을 이렇게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디저트도 커피 마시는 김에 하나 시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습관을 이기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심심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남자분들은 게임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입이 심심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입이 심심한 건요,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입이 그냥 심심할 뿐이에요, 그냥.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술도 늦게 마시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럴 때 운동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쵸? 자, 정말 재밌는 게,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심한 상황에 남는 시간에 각각 다른 걸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디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거기 안내 데스크에 여자 직원분이 한 3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도 그분들이 몰라 봐요. 왜냐면은 3명이서 고개를 숙이고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제가 봤어요. 가까이 가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대략 보니까 2시 정도 넘었으니까 이분들이 굶어서 먹는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그렇죠? 점심을 많이 먹었어, 분명히. 그런데 과자를 먹는데 한 봉지도 아니고 여러 봉지가 있는데 그걸 아주 신나게 먹으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했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3명이 놀란 거죠.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3분 지금 배가 고프지는 않죠? 했더니 눈이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말 하나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에 허기가 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되면서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동의하는 그런 눈빛을 보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습관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습관이 왜 생겼느냐? 바로 피로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사람은요, 바쁜 일상 중에도 잠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방향을 달리하는 그런 습관의 어떤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반복적으로 가진다는 거는요, 바로 나의 의식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본능적으로 한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자를 먹으려고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 내 손이 왜 지금 과자에가 있지? 이러면서 의식이, 나의 생각이 무의식을 딱 안 돼 하고 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피로와 그 원인이 더 되는 바로 스트레스가 바로 주범인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인 겁니다. 자, 근데요,
스트레스는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스트레스, 하나는 나쁜 스트레스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았어. 여러분 긴장되잖아요. 그죠? 업되죠?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긴장돼. 어떤 스트레스예요? 그럼요. 결혼을 했다. 어떻습니까? 왜 이러세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시니까 생각이 달라지셨나 보죠? 자, 결혼하는 거 좋은 겁니다. 맞죠? 살다 보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결혼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반대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 어떤 스트레스죠? 시험에 떨어졌어. 해고가 되었어.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이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전 말할 건데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요, 그 스트레스의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야식, 과식, 폭식, 술, 수면장애, 피로,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자 한 봉지를 뜯어 먹으려고 하나만 뜯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머나 내가 언제 다 먹었지? TV 보시다가 그런 일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한두 개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과자를 다 먹었어. 웬일이야, 내가 한 거 맞아?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 왜? 내가 한 줄 몰랐기 때문에. 내 무의식과 본능했던 일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의식으로 보니까 어머나 내가 한 행동이었어. 문제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일이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막 힘들어 막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막 뭘 찾으러 다녀. 뭐죠? 뭘 충전해요? 당 충전. 맞습니다. 뭔가 단 걸 먹어야 돼. 설탕이 있는 달달한 거, 과자, 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커피숍 가면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 케이크를 시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당이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몸이 피곤하니까. 다시 왜요? 스트레스를 받아서라는 거죠. 자, 그럼 케이크만 시켜요? 뭔가를 또 수혈해야 되잖아. 수혈. 역시 맞아요. 커피 수혈, 카페인 수혈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죠? 커피와 디저트 케이크, 카페인 수혈과 당 충전이 만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먹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복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회복이 되냐 이거죠. 한 30분, 1시간, 2시간은 회복이 돼요. 급속도로. 왜요? 당을 섭취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체력이 반짝 올라오고 반짝 사라집니다. 맞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디저트 케이크는요. 당 중에서도요. 단당류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단당류요? 다당류는요. 우리가 말하는 천연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밥이나 옥수수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요. 단당류는요. 그야말로 설탕이 첨가된 인공적인 것을 주로 말하는데 바로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너무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거죠. 갑자기 빠르게. 자, 문제가 뭐냐? 지방 분해를 늦추기 위한 비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카페인은요. 우리 각성 효과 들어보셨죠?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억제시켜요. 이게 뭐냐는 거냐? 바로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이제 잠을 자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거를 카페인이 억제시키기 때문에 나는 안 피곤한 것 같아. 계속 눈이 부릅떠 있고 이렇게 눈이 빨개지도록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 충전, 뭐 커피, 카페인 수율 좋아 보이지만 반짝임과 동시에 실제로는 우리 몸을 더 나쁘게 만들고 불면증을 만들고 수면 장애를 만들고 비만을 유발시키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커피 마셔야 됩니까? 고민되시죠? 네. 자, 커피는요 하루에 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고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왜요? 커피 보통 언제 주로 마시냐면 보통 점심을 12시, 1시 드시면은 한 2, 3시 정도쯤에 커피 한 잔 드시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한 잔 마시잖아요?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몸에 쌓인 카페인이요.
한 7시간, 8시간 정도 가서 밤 10시 정도 잘 때쯤 되면 카페인이 반은 남아있어요. 오래 가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커피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이에요. 이분들이 보시면 아주 그냥 폭주할 거예요, 지금. 왜 이러세요? 라고 할 텐데, 자, 커피는 드세요. 하루 한 잔 좋죠. 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과 생각해서 앞으로 쭉 당겨서 좀 일찍 드시거나 또는 적게 드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드시면 좋겠죠. 음식은요, 우리가 즐겁게 먹고요, 그리고 건강한 삶의 유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푸는 신경 안정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은 약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피로회복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는 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의식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스 해소의 훈련이 바로 나의 습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훈련했던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던 나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은요, 바로 의식적인 습관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또 안 먹어서 또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먹는 분이 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또 먹는 얘기를 또 하자면은 입맛이 없어서 며칠 동안 만약에 한번 안 먹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살도 빠져요, 또. 그래서 나 좀 안 먹었더니 살 빠진 것 같아. 되게 좋아들 하시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한주 정도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안 먹으면은요, 이게 빠진 살이 지방살이 아니고 근육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몸의 기력이 쭉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 주, 2주 정도 음식을 줄이기 시작하면은요, 지방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적당히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두 주 조금 이제 덜 먹었어. 그게 아니고 뭐 열흘, 20일, 30일 정도 만약에 입맛이 없다고 쳐봐요. 40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몸매를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피로를 푸는 존재도 아니고요. 내 몸을 살아있도록 또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네. 적당히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차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차가 있어요. 작은 차, 중형차, 대형차, 트럭도 있잖아요. 그 차의 크기에 따라서 연료 탱크의 사이즈도 달라요. 그죠? 보통 차는 요만큼 리터가 있지만 큰 차는 이만큼 리터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지금 차가 지금 약간 좀 다른 사이즈의 차들이 좀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소형차가 맞나요? 중형이 맞나요? 대형이 맞나요? 대형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야. 나는 남들보다 많이 먹는 이유가 나는 연료 탱크가 달라. 크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 몸의 크기와 효율에 맞는 연료 탱크를 알고서 거기에 맞게 잘 먹는 거예요. 내 몸에도 맞지 않게 내가 내 몸 사이즈에 안 맞는 정도로 많이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먹을 양만 드셔야지 굳이 내일 먹을 양을 미리 땡겨서 오늘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먹는 음식은 과거 5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주일치 먹던 양을 우리는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음식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정해진 식사 시간이 아닌 중간에 간식을 먹거나 시도 때도 없이 그 많이 먹거나 하면 위에도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위 배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평균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소화 시간이요. 이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음식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침에 7시에 먹었어요. 1시, 다음 점심이잖아요. 저녁 5시, 6시. 충분히 소화되고도 남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아침을 7시에 먹었는데 9시에 뭔가를 또 주섬주섬 먹고 있어. 그리고 한 12시쯤 돼서 뭔가를 또 먹고 있죠. 2시에도 먹고 있고요. 4시에, 6시에, 7시에, 8시에, 9시.
이러니까 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위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위에 부담이 되면요. 결국 음식이 위에 오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생기죠. 그렇죠? 더부룩해지죠. 위에 역류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자주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가서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인슐린이 자꾸 촉진되고 분비가 되어서 결국에는 인슐린의 그 저항성 증가로 인해서 비만이나 그리고 또 대사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밤늦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대표님은 피자나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을 안 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요. 저 어저께 짜장면 먹었어요. 네. 마음이 편하시죠? 네. 그렇구나, 네. 짜장면 제가 좋아해서 먹었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1년 만에 짜장면 먹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시죠? 네. 자, 삼겹살 제가 먹어본 것도 이미 벌써 20년 전 이야기고요. 라면도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참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밤늦게 먹는 것, 정말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언제 먹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아침에 드시라고 해요, 저는. 만약에 삼겹살을 너무 먹고 싶어. 기름진 거 잘잘잘잘 정말 튀겨가지고 먹고 싶고. 그러면은요, 이거 저녁 때 드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드세요. 옆집에서 놀라겠지. 야, 대단하다. 저 집은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어? 냄새가 대단하다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돕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먹으면은요, 우리가 보통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중에 기초대사가 일어나는 활동적인 에너지 시간 동안에 이것이 다 기본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잘 시간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밤에 먹게 되면, 늦게 먹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몸 안에 최적된 상태에서 위에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주무시게 되는 거니까 밤늦게 먹었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트름 한 번만 해보세요. 아직도 뭐를 먹었는지 내가 알 수 있고 소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밤늦게 먹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요. 바로 밤에는요. 부교감 신경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체가, 우리 몸이 휴식 재생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요. 위 활동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침에는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몸의 기능들도 점점 작아지는, 그야말로 잠을 자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먹어오시니까 위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과정이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장 활동을 활성화해서 수면 중에 각성 활동을 만들게 돼서 숙면 방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피로, 눈 밑에 다크서클, 얼굴 이만해지죠. 집중력 저하가 돼서 바로 이제 몸에 건강을 잃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맛있다고 더 먹고 맛없다고 덜 먹고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음식이 내 몸에 건강을 줄 수 있는 영양소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음식의 맛도 중요해요. 그렇죠? 굳이 맛없는 거 찾아 먹을 필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적당히 그런 맛으로 찾아서 양도 적당한 시간도 알아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먹는 거는 된 거예요? 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내년 같은 시간에 또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꼭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둘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지금 어떤 분은 눈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요. 네. 못 잤어요? 네. 밤에 자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잠을 방해하죠. 네. 뭐 스마트폰도 방해하고. 이상하게 낮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져. 그죠? 우리는 밤에 철학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제가 상담할 때 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몇 시에 주무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몇 시부터 밤에 잠을 잘 준비를 하십니까? 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보려고 하다가 자면은요. 희한하게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돼요. 그러면 너무 놀라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또 그러는데 또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12시, 1시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일 일정을 다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는 시간을 보니까 그때 자는 시간인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루 일정을 다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하루 일을 다 보면 늦게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잘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날 다 일정을 보다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하면은요, 그냥 내일로 미루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 오늘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내일로 미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 알려드릴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고요. 급한 게 있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밤에 잘 때 보니까 어머나 제일 중요한 거 못했어 오늘. 이거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셔야 돼요. 나한테 중요한 것이 뭔지, 급한 것이 뭔지를 그날 다 해결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오늘 안 해도 되는 것들이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걸 내일로 미룰 수 있도록 그날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수면 습관이고 훈련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저녁 일들을 처리하는 것 잘 아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밤 10시에 자기로 한다면 오늘 내가 밤 10시가 되기 전에 이 시간 순서를 맞출 수 있잖아요. 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식사도 샤워하는 시간도 수면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누우면 12시에 잘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동하세요? 여러분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1초 만에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수면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눕자마자 5초 만에 자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럽지 않으세요? 어버가도 모른대 그야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30분이 뭐예요? 1시간, 2시간이 돼도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못 자는지도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뭐 TV나 유튜브 이런 건 온갖 것들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요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자, 운동 오랜만에 나왔죠? 네. 몸의 활동은 별로 없고 그 머리의 생각과 활동이 너무 높은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집 엄마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는 엄청 많이 해.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여기서만 에너지가 다 써져 있는 거잖아요. 목 아래는 에너지가 안 써지는 상태예요. 계속 여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의 생각과 에너지만 높아지고 몸은 피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개가 사실은 상반된 것이에요. 몸은 피곤하지 않고 잠이 안 오는데 머리만 피곤해.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계속 자려고 해도 몸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얘는 자꾸 안 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불면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럴 만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루 종일 육체의 훈련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고단해서 바로 쓰러지면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게 아니고요. 골아 떨어지는 거고요. 좀 더 세게 말하면 기절하듯이 자는 거예요. 그립죠, 그때가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우리 10대, 20대 때 보세요. 신나게 친구들 만나고 쏘다니고 만나고 직장 끝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서 그냥 진짜 막 누워가지고 코도 골고 그렇게 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때 그리웠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수면이 뭐냐면은요. 하루의 신체 활동으로 몸이 피로해져서 기절하듯이 자는 것입니다. 저는 육체 노동을 안 하는 분들이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운동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체 노동이 뭐예요? 삽질도 하고 짐도 나르고 옮기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그걸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짐을 나르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덤벨을 들고 짐을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거를 우리는 대신 스쿼트를 하면서 우리가 육체 노동을 이름을 바꿔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운동이라는 것이요. 내 몸에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영양 섭취와 수면을 통해서 새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마치 새 부대에 새수를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새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술이 반쯤 있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꾸 얹기만 하면요 썩어요. 그렇죠? 새 부대에다는 새 것을 넣어야 돼요. 그죠? 과거의 것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잠을 자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계획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미리 1시간 전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밤에 중간에 몇 번 깨는지를 봐야 돼요. 분명히 밤에 깨실 거예요. 맞죠?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화장실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 자려고 하니까 또 잠이 안 와. 문제는. 그렇죠? 그냥 자다가 꿈을 꿔도 일어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날을 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면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 안 잔 것 같아. 눈이 빨개진 상태인 것이죠. 그 피로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일찍 자기 위해서 하루의 일정을 계획적으로 보내시는 거 중요하고요. 일찍 눕고 중간에 깨더라도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과거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나왔어요. 수면을 잘하는 방법. 비결이 있는데 알고 싶으세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만약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첫 번째, 유치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라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찬물로 샤워 안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죠? 몸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워 있으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보다 미리 한참 전에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워 있고 나서도 잠이 안 오면 계속 자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황당하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요.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잠을 자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약보다 어떤 것보다도 기본적인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하실 수 있죠? 네. 어쩌면 어렵지 않아서 더 안 할 수도 있어.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요, 운동은요, 바로 24시간 스포츠란 말이 있어요. 이런 근력 운동 있잖아요. 24시간 스포츠예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하루에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게 24시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럴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고 자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몸을 움직이죠?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그 대학교에서 체육학과 학생들한테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첫 수업 제목이 뭐냐면은요. 움직임과 운동이에요. 이게 체육과 학생들의 기본 매뉴얼화된 보통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운동을요, 뭐 테니스 치는 거, 뭐 필라테스 하는 거, 근력 운동하는 거, 수영하는 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볼펜을 글씨 쓰는 것, 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책을 보는 것 역시 어깨 운동이고요. 이 모든 삶은 우리의 생활은 몸의 움직임은 다 운동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바로 운동은 24시간 스포츠라는 것이 바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은요.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되거나 또는 운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운동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실 때도 이렇게 안 드시고 이렇게 까짝까짝까짝 하시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시고 운전할 때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 운동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그죠? 아셨죠? 운전할 때도 이렇게 펴시면서 하시고요. 스마트폰 볼 때도 이렇게 펴가지고 똑똑똑 이렇게 누르면서 좀 오래 걸리겠다. 그죠? 이렇게 좀 하시고 아셨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운동하는 게 바로 사실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대충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가 아까워 좀 더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특히 새해
그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운동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할 시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할 날짜와 요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월화수목금 운동을 해. 낮에 2, 3시에 운동하기로 했어. 그러면 운동할 때 밥 안 먹고 운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운동한 다음에 얼마나 또 배가 고파. 허기가 가죠. 영양분이 필요하죠.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커피 마시고 디저트 케이크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 외적인 앞 시간과 뒷 시간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운동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요즘에 보통 연말 연초, 특히나 이런 연초에 보통 동창회도 많이 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가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동창회 1년마다 가면 모르겠는데, 10년 만에 갔어. 갔더니, 웬일이야? 여기에는 동생이 앉아있어, 후배가. 여기는 선생님이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동안이다. 나이가 10년 어려 보이네. 운동하나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20년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쇠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요, 자기네 나이보다 10년 더 늙어 보여요. 맞죠?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10년 더 젊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의 나이 차이는 몇 년?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만약에 50세에 동창회 갔는데 옆에는 60세인 친구가 있고 신체 연령이 옆에는 40세의 신체 연령 가진 친구가 있어. 두 사람의 차이는 거의 부모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 나이 보이세요? 10년 더 늙으셨어요? 더 젊으세요? 그래요? 젊다고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나오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TV 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자, 그럼 속으로 옆 사람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 몇 살이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섭죠? 자, 우리 TV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모르는 사람 만날 때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 사람 몇 살쯤 됐겠다 이런 보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나이를 한번 물어보세요. 살짝 물어보세요.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더니 어머니야. 그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연배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려. 어떻습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어렸을 때나 청년의 시기에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력이 중요해요. 근육이 중요하고 몸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한 근육이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근육을 이렇게 우리가 과시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에 있는 장기들, 그 다음에 목의 통증, 굳은 어깨, 구부러진 등과 허리의 통증을 개선하고 목의 틀어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다시 몸의 기능을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근육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벌써 건강해진 게 느껴지고 혈색이 달라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와, 저분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저는요, 신앙과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없었을 때, 그때는요, 큰 집, 비싼 차, 비싼 옷, 멋있는 옷 이런 데에 우리 관심 많아요. 성공을 위한 돈과 명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관심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우리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세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아는 지식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고요.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를 채우면서 내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채우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몸이요, 바로 봄이라고 생각해요. 보배이고요, 성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한 대로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 몸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로 보물이에요. 보배고요. 그리고 성전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저는 그래서 내 몸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근육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의 위나 폐나 심장과 허파와 모든 장기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존재하죠. 사실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건강하냐 안 하냐를 판결 짓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고 건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이제부터는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맞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뭐 펜대에 나오거나 아니면 돈에서 나오거나 뭐 차에서 나오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겁니까? 건강, 사랑, 우정, 희망, 행복, 기쁨, 긍정.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죠? 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것의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자신이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몸부터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돼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 기대할 거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면서 몸의 성전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